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이 기타 소득 있죠. 연금 소득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종합 소득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여기까지를 배웠어요. 그런 얘기들을 배웠는데요. 이 기타 소득은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에서 되게 좋아요. 출제를 안 한 적이 없는 되게 중요한 파트고요. 두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되게 중요하니까요. 기출문제도 되게 많습니다. 꼭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할 때도 중요하죠. 우리 이제 실무할 때는 교수님들 연구비 같은 거 드릴 때 그자가 이제 일정한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서 인적 영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니까 이 기타 소득이 될 거고 원천징수 있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될 거니까 그런 개념하고 이제 직업 명세표까지 같이 연결해서 어떻게 내는지까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은 일단은 가장 큰 개념이 일시우발적 소득이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 소득은요, 사업소득. 일시우발적 소득은요, 기타 소득. 여기에 큰 특징이 있고요. 이 기타 소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필요 경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소득 얻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있죠. 우리 소득은 몇 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실제 필요 경비를 대응해서 소득 금액을 구하는 것은 3개. 사기양이 필요합니다. 사기양이 필요하다. 사업소득, 기타 소득, 양도 소득은 필요하다. 뭐죠? 필요 경비가 있는 3가지 있죠. 우리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기타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경비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봅니다. 의제 필요 경비 있죠. 의제란 말은 간주해 주겠다. 필요 경비를 총 수익 금액의 60%, 80%, 90%를 빼주겠다는 제도가 되게 있죠. 똑똑한 제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경비를 뺀 나머지가 소득 금액이 될 거고, 세율은요, 우리 세율은 엄밀히 따지면 3개예요, 3개. 그죠? 이 원천징수세율이 기타 소득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20%예요, 소득 금액에. 그런데 이제 복권 같은 있잖아요. 사행성 산업, 뭐 설렁머신이랄지 경마, 경륜 있죠. 이런 사행성 산업에 따른 상금 같은 거는요. 복권이 너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약간의 누진을 감해요. 그 누진의 구간이 3억 원입니다. 3억까지는 20%고요. 3억 초과분은요. 결국은 30% 세율을 적용하는 이런 약간의 누진을 겸비하고 있는데 이 30% 세율은 복권 당첨 소득 등 있죠. 여기 사행성 산업에만 국한하는 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10억 정도 받으면은 있죠. 복권 당첨을 10억 받으면 얼마 원천징수 될까요? 계산을 해보면요. 정확하게 2억 9,700만 원 원천징수되고요. 실수령액이 7억 300입니다. 제가 뭐 계산까지 다 해놨는데 당첨이 되질 않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는 약 뭐야? 한 10억 받으면 한 3억 정도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말하면 2억 9,700이야. 그래서 그 2억 9,700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거 때문에 요거 3억이라는 걸 기억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10억이니까 3억까지 20%니까 6천만 원 아닙니까? 6천만 원 되잖아요. 그죠? 이게 2억까지는 6천만 원이고 초과하는 7억은요. 7억이라 하면요. 73 하면 2억 천 아닙니까? 그럼 두 개 합하면요. 2억 7천 되죠. 그럼 지방소득세 뭐예요? 2억 9,7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7억 300이 들어온다는 말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복권 당첨 소득은 누진 구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지만 복권에 대한 얘기도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논점을 강해서 말씀드립니다. 복권은 그죠? 종합과세하기 힘들죠. 과세는 과세하지만 분리과세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받을 때 띄고 있죠. 그걸로 과세를 종결해야지만이 서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율이 몇 개 있어? 20%인데 복권등은 30%가 하나 더 있구나. 그럼 하나 더 있긴 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연금소득 배울 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 공적연금을 기반으로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사적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연금으로 받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일시금으로 받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저 나중에 수급 기간이 됐을 때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는 인생을 퇴직했다 해서 퇴직소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퇴직소득 보면요, 공적연금 중 있죠. 일시금으로 받은 것,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은 거는 퇴직소득에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사적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일시금 받으면요, 거기 바로 뭐예요? 여기 기타소득으로 보는 있죠. 요 항목이고, 요거는 받을 때 15% 분리하세요. 15% 세율이 그러니까 3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20%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실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좀 봐야 될 거, 요거 좀 챙기고요. 계약의 유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유약금과 배상금, 이런 것들은요,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물건을 잊어버렸는데 찾아주고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보통 1000만 원 찾아줬다. 근데 200 주더라. 그럼 소득은 맞죠? 그것까지 가서 하느냐? 해요. 지금 여기 열거돼 있어요. 웬만한 좀 돈이 든다 싶은 건 다 열거돼 있어요. 기타라는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필요 경비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경비가 만약 차비가 들었다면 5,000원 빼라 이거지. 그죠? 실제 경비를 대응해서 의제 필요 경비가 아니라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법인세법에 뭡니까? 처분된, 그죠? 기타 소득도 있고요. 뇌물 같은 거. 그 다음에 퇴직한 후, 퇴직 전에 부여받은 걸 퇴직 후. 그러니까 종후본 상태의 직무발명보상금. 퇴직하고, 근무하고 있을 때 받는 주식 매수 선택권 있죠. 이런 것들을 퇴직한 후에 다 받게 되면요. 근로소득자가 아니니까 전부 다 기타 소득자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무발명보상금은 5,500만 원까지는요, 비과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여기서는 요걸 꼭 챙깁니다. 기타 소득 중에서 기타 소득을 보는데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받는 보상금 있죠.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그죠? 요것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경비 볼게요. 의제 필요경비의 정의는요, 최소한이란 말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이런 기타 소득들은 의제 경비, 실제 경비가 의제 경비를 플러스 초과하는 경우는 거진 없습니다. 근데 혹시 너가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60% 필요 경비보다 실제 경비가 더 크다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못해도 60%를 인정해 준다 그죠. 맥스 규정이라는 이유죠. 그죠? 그러니까 실경비가 더 크면 그걸 인정으로 가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의 그래서 99%는 실경비가 의제 경비보다 클 수가 없는 입장이 일반적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챙겨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60%짜리는 뭐고 80%짜리는 뭐냐 이렇게 구분은 잘 하지 않습니다. 재경관리회사에서. 그죠? 그런 거는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챙겨볼게요. 60% 인정하는 거. 자, 일시적인 인적 용역. 여기가 바로 있죠. 강연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무에서는요, 교수 연구비. 교수님들, 그죠? 산학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 가서 일 좀 봐주고 대가를 차비 같은 거 받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60% 경비를 빼죠. 내가 100만 원 받았다면 60%니까 60만 원 빼준다고요, 경비를. 그럼 40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시적인 문해 창작 소득인데, 이거는 원고료 되겠습니다. 원고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전문적인 이 원고를, 글을 있잖아요. 이 전문적으로 하는 문필가들은 사업소득이 되겠죠.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선생님이 그죠? 글 쓰고 출판사로 받는 원고료는요, 사업소득이 되겠죠. 이거는 일시적인 거죠. 그죠? 어쩌다가 한번 책 써가지고, 그죠? 원고료 같은 건 받는 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쉽게 해서, 김연아가 나는 이렇게 해서 음반에 요정이 되었다. 이런 책을 출판한 적 있잖아. 그럼 출판사 돈 받죠?
그 인쇄 원고료는요. 기타 소속이고, 제가 옛날에 출간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출간 안 돼. 출판사 그래서 사장님은 저한테 책을 주잖아요. 매년 기술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업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지. 출판사 사장하고 12월 달에 만나요. 인쇄를 파란 걸 가지고 나한테 줘요. 받으면 얼마 안 돼요. 그냥 소주 한잔 먹자고 해야지. 그리고 그날 좀 남는 거 저희 집사람 보너스라고 좀 주고, 그 정도 1년 동안 그 노력한 대가에 비해서 너무 그저 책이 안 팔린 거 왜 그러냐면, 이 세법책은 매년 개정이 되잖아요. 많이 찍어둬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소주 같으면 찍어놨다가 팔면 되잖아요. 계속. 얘는 뭐야? 유통기한 1년이잖아요. 이거 찍지를 못해. 이게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내다가 책을 한 4, 5년 내다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너무 귀찮아서, 그죠? 오타 하나 나면 난리처럼, 벌떼처럼, 그죠? 출판사 그 홈페이지에 오타 났다고 엄청나게, 그죠? 달려들고. 너무, 그죠? 못해먹으면, 얘기가 길었네요. 왜 이게 생각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는요, 세 번째가 좀 나와요. 세 번째가를 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 네 번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해서 옆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권리를 양도하고 대해서 받는 금품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광업권, 오업권, 뭐, 상표권, 특허권 같은 거 있죠. 특허권, 좋아요. 이런 것들을 양도하거나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다라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타 소속이 돼요. 근데 여기 부동산상의 권리 있죠.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는 거는요. 여기서 이제 두 개를 권리잖아요, 권리.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겠습니다. 특허권하고요. 특허권 등하고 여기 지상권, 지역권이죠. 지역권 이렇게 빌려준 여기에 대여 소득이 있을 거아요 대여.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소득도 있고 이걸 파는 거 양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도. 그죠? 빌려주는 거랑 파는 거랑 다르죠.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거랑 내가 팔고 대가를 받는 건 달라요. 그래서 특허권 등을 빌려주고 양도하는 거는요. 기타 소득이 돼요. 기타 소득. 이것도 되고 여기 또 기타 소득이 돼요. 근데 지상권 지역권은요. 요거는 빌려주는 거는 기타 소득인데요. 이 파는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 법에서 별도로 구분해요. 등기를 물론 해야 되지만 파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양도소득을 봐요. 양도로 봐요. 양도. 여기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양도는 양도소득이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 대여 및 양도에 따른 소득은 뭐야? 기타 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자,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대여는 좋겠는데 양도, 설정 대여 및 양도는 뭐야? 기타 소득으로 본다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짝 바꾸는데요. 이 문제가 고전이에요, 고전. 고전이란 말은 20년 전에도 출제되고, 그죠? 하여튼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공부했을 때 있죠. 그냥 많이 봤던 그런 전형적인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꼭 좀 두 개 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80%를 공제해 주는 거는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상하는 상금인데요. 성남시 그죠? 에서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상하는 효부상, 효행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상금 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80% 너무 공익적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순위 경쟁대회는 전국 노래자랑 있죠. 이런 데 가서 내가 입상하고 받는 시상금 있죠. 이런 것들은 80% 빼줘요. 그럼 회사 내에서 노래자랑 하면요. 그는 근로소득의 연장이니까 근로소득을 봐야 되고, 그냥 전국 노래자랑처럼 이제 노래자랑 가서 한 거는 80% 빼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원법에 따라 받는 상금 같은 거 있죠. 올림픽 챔피언을 먹어가지고 협회로부터 받는 그죠? 상금이랄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전부 다 좀 다르게 과세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있죠. 우리가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중에서 요거인데요. 여기서 그냥 상금, 요 보상금인데 끝에 뭐예요? 보상금, 지체 보상금인데 하여튼 끝에 이름이 뭐예요? 상금으로 끝나잖아요. 요거는 80%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화하고 골동품에 대해서는요, 90% 경비를 빼준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디테일한 건 잘 안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는데요. 뭐 90%를 빼준다는 거는 과세 의지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인사동이 무섭나? 왜 이거를 안 하는지, 그죠? 되겠습니다. 물론 뭐 서화는 그죠? 생존 작가는 안 되고 돌아가신 분 중에서 점당 뭡니까?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를 하고, 골동품의 개념도 제작 기간이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도 양도소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90% 빼주겠다 이거죠. 90% 빼주면 굳이 과세를 하긴 하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타 소득을 보면은 이거는 필요경비 없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받았다. 필요경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받는 있죠. 그냥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필요경비가 없다 이거죠. 그럼 100만 원 이거 20%니까 전부 다 뭡니까? 지방소득까지 22만 원이 뛰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 경우가 지금 방금 봤던 순위대에 따른 상금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얼마를 빼요? 80% 빼주니까 결국은 20%만 과세하겠고, 그렇게 치면요 원천세를 20% 하면 44,000원이 되죠. 그럼 지급액의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4.4%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교수님들의 연구비랄지, 그죠? 강연료, 이런 것들은요. 60% 경비에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40%만 뭐예요? 과세가 되고 하면 88,000원 되겠죠. 요 금액 얼마가 되겠습니까? 8.8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무에서 교수님 연구비 살 때 원천징수세액을 8.8을 띄면 돼요. 지방소득세까지. 예전에는 4.4였거든요. 근데 3년 전에 법 개정에 따라 이 의제필요 경비가 바뀌면서 이제 4.4가 아니고 지금은요 8.8%를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8%라는 세율은 없는 거죠. 없지만 그냥 구조적으로 실무적으로 8.8이라 하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수한테 있죠. 원타임으로 12만 5천을 줬다 할게요. 그러면 12만 5천 원에 있죠. 60%면 그럼 소득금액은 5만 원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급액에 8.8을 안 떼요. 왜? 요 금액이 5만 원 이하면요. 과세 최저한에 걸려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는 25만 원까지 과세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12만 5천 원,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 주는 거는 뭐야? 근데 뭐 어떻게 교수한테 12만 원 주면 좀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돈을 나눠주면 안 되고요. 하나의 프로젝트별로 보는 거예요. 100만 원인데 12만 원, 12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프로젝트 건별로 뭡니까? 12만 원도 안 된다면 그때는 그죠? 받는 사람은 그죠? 세금 안 내고요. 내는 사람은요. 지급명세표를 나중에 2월 달에 제출하고 경비로 인정받으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점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 소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뭐 국가 유공자가 받는 뭐 보상금, 학자금 등등등 그죠?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박물관에 양도하거나 상호법을 받는 이런 것들은 이 비과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요, 이 기준 금액이 지급액이 아니고 전부 다 뭐죠? 원칙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0%가 원칙이다. 그래서 3억 초과는 30%. 이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분리과세 연금 외로 받는 있잖아요. 사적연금을 기반으로 한 연금 외로 받는 일시금에 대해서는요, 받을 때 15% 띄고 있잖아요. 그 분리과세 끝내요. 그걸로 일시금 줄 때, 그죠? 딱 줄 때 그걸로 종결하는 제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세 방법은요, 우리가 그죠?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고 있죠. 적출이 되지 않는 뇌물 불법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그 다음에 무조건 분리과세는요. 이 중에서 이런 것들, 복권 당첨소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투기성 있죠. 사행성 산업, 우리가 경마, 경륜, 경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설렁머신, 뭐 일본말로 뭐라고 하면 빠찡고, 뭐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죽을 때 한 번 해보겠지.
하여튼 이렇게 땡기면 뭐 영화에 봤잖아요. 땡기면 두루룩 뭐 코인이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소아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세 뭐요? 무조건 또 분리가서 해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죠? 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종합과 잘 의지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받았던 사적연금에 불입할 때 세액공제 받잖아요.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재원으로 받을 때 연금 외로 받는 일시금은요 15%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다는 점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분리과세 되고요. 조건부는 따져본데 조건의 옵션이죠. 그 옵션의 기준금액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소득금액 기준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 이하라면 옵션이 성립되죠. 그러니까 400이면 안 되고요. 300 이하면 뭐예요? 300까지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좀 적으니까 분리과세를 하든 종합과세를 하든 네가 유리한 대로 하라고 우리 규정은 선택적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봐요. 자, 그럼 무조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좋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기의 다른 소득에 있죠. 세율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자기의 다른 세율이 지금 6%밖에 안 되면, 합해본들 6%밖에 안 되면 굳이 분리과세 있죠. 20%할 필요가 없고 합해서 6% 세율을 내는 게 좋을 것이고, 자기의 소득이 30% 40% 지금 되고 있다라면요, 요거에 대해서는 20% 종결 하니까 싼 세금으로 과세 종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표현이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해당 내역을 보고 세부담이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금액을 가정하라 이렇게 되겠죠. 자, 종교소득은요 그냥 뭐 원칙은 기타소득이고, 그죠? 만약 근로소득을 내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근로소득을 본다는 점이, 왜냐하면요 근로소득을 본다는 거는 종교의 모독이에요. 그죠? 종교인이 그다음 누가 근로소득을 본다면 고용계약에 따라가 뭐야 지급한 대가를 근로소득에